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오늘 저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동물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등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 역사상 최초로 대표 발의합니다. 지난 8월 저는 이 자리에서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소싸움을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소싸움 폐지에 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싸움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싸움소들 중 71%가 여생을 살다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도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뿔 탈락, 흉복부 창상, 다리 관절 골절 및 염좌 등 큰 부상을 입은 싸움소는 치료받기보다는 신속히 도축됩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불법 도박 문제도 있습니다. 청도 공영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불법 도박 건수만 최근 3년간 96건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 고작 17번 소싸움 경기 점검했는데 적발 건수는 33건입니다. 점검을 하면 일단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1년에 1000번 이상 점검하는 경마, 7000번 이상 점검하는 복권 등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점검 빈도가 턱없이 적습니다. 이렇게 동물 학대와 불법 도박 문제가 있는 소싸움에 공공의 자원이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도구는 청도공영공사에 소싸움 영업 손실 66억 원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싸움 경기가 주로 열리는 영남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6.4%의 시민들이 소싸움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싸움을 폐지하라는 청원에 동참해 주신 5만 명의 국민께 이제 국회는 답해야 합니다. 고통의 역사를 멈추고 생명 존중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소싸움 폐지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분의 발언을 모시겠습니다. 동물해방물결 활동가 장희진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동물권 소위원회 위원장 김도희 변호사님, 채식평화연대 사무국장 권빈나리님 발언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입니다. 지난 8월 6일 저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손솔 의원님과 용혜인 의원님과 함께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소싸움 폐지를 위한 입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이 폭력의 중단을 바라는 국내외 시민 1만 7천여 명의 서명부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님과 소싸움 경기 전면 금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국회가 시민의 뜻에 따라 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국가유산청은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을 중단하며 소싸움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있는 전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람객 감소와 축소된 운영으로 규모가 줄어든 지역의 소싸움 대회들은 올해 상반기 구제역 발생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소싸움은 이미 시대의 흐름과 현실적 여건 속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동물해방물결이 공개한 소싸움 실태조사 보고서는 그간 감춰져 있던 소싸움의 동물 착취와 폭력적 실태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 참상을 확인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소싸움의 동물학대 문제를 넘어서 막대한 혈세 낭비, 끊이지 않는 불법 도박 의심 정황, 그리고 생명 경시를 조장하는 비교육적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시작된 소싸움 폐지를 향한 국민동의 청원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시민들의 뜻은 너무나 명확했으며 국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 응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불법 도박 의심 정황과 청도 소싸움 경기 운영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잇따라 이루어졌고, 그리고 소싸움 금지 결의안 발의를 통한 국회 공론화를 거쳐 바로 오늘 전통 소싸움법 폐지법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시민들의 꾸준한 목소리와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자체의 변화 또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민속 소싸움 고시에 따라 소싸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자체 11곳 중 절반 이상인 6곳이 2026년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비판은 계속 커지고 지자체도 손을 떼는 이 관행을 왜 계속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소싸움을 중단하는 것은 전통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을 기준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문화는 사회의 인식과 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를 이어가고 어떤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지는 결국 우리 공동체의 가치 기준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소싸움을 유지하려는 낡은 관습을 끝내고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보여준 명확한 뜻과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농해수위 의원님들은 오늘 발의된 전통 소싸움법 폐지법을 신속히 심사하고 제정해서 폭력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변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 소위원회 김도희입니다. 오늘 저는 법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중시하는 법률가로서 전통 소싸움법 폐지, 동물보호법 확대행위 예외 조항의 개정, 그리고 농림부 고시 및 지자체 조례 폐지의 법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 소싸움법의 존속은 현재 법체계와 충돌합니다. 현행 전통 소싸움법은 지자체장이 소싸움 경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지만 이 법은 이미 사회적, 법적인 기반을 잃었습니다. 현재 우리 법은 동물에게 도박, 광고,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학대 행위로 규정하면서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싸움법은 이러한 원칙을 배제하고 오히려 동물 간의 폭력 행위를 공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적인 구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저 가치의 갈등이 아니라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보호 목적을, 취지를 침해하는 법 구조적인 충돌로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지역경제라는 명목으로 예외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싸움법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둘째로는 동물보호법의 학대조항 예외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민속 경기를 명목으로 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바로 이 예외가 소싸움에 대한 상시적 면죄부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미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전통이나 민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전통 문화란 이 시대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 윤리 내지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법규범만 보더라도 폭력과 사행행위로 점철된 전통은 더 이상 문화로서의 보전 가치를 잃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속, 전통이라는 추상적 용어를 이제는 걷어내고 학대행위 예외의 범위를 사회적, 문화적, 공익적 필요성이 명백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소싸움에 부여된 왜곡된 면책 구조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 고시 폐지와 지자체 조례 폐지는 즉각 가능합니다. 현재 소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근거는 법률보다는 오히려 농림부 고시와 지역 조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법적인 강제력도 약하고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령 이하의 행정 규칙일 뿐이므로 법 개정 없이도 장관의 명령으로 즉각 폐지할 수 있습니다. 또 고시가 폐지되면 지자체 조례는 더 이상 상위 규정과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나 자동 실효도 가능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이미 동물의 고통, 재정적인 적자, 동물 관리의 부실, 반복적인 사건, 사고 등으로 소싸움 운영의 공적 필요성을 상실한 상태이고 이런 것은 행정적 관점에서도 존속 근거가 없습니다. 소싸움 문제는 전통과 문화의 논쟁을 넘어 이제는 현대 법체계가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동물을 폭력에 동원하는 행위를 공권력으로 보증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관성적 구조 속에서 동물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후퇴할 뿐입니다. 법안의 조속한 폐지와 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평화연대 사무국장 권빛나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때 소싸움을 전통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반복해서 외면해 왔습니다. 오래된 것과 옳은 것은 다릅니다. 소는 싸움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오락과 이익, 그리고 관습 속에 그들을 끌어들였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들은 불법 도박과 세금 낭비의 한복판,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예외 조항이라는 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안에서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원치 않는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려는 몸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내야 하는 이유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목도합니다. 손솔 의원이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오래도록 유지해온 폭력에 대한 제도적 승인을 철회하는 일이며 동물의 오락의 도구로 취급하던 정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싸움소에게도 동물복지법의 보호를 적용하겠다는 조치는 그동안 예외 조항 뒤에 숨겨져 있던 폭력의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는 한국 사회의 윤리적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된 문제 제기와 지역 곳곳에서 예산을 중단한 지자체들의 흐름, 그리고 시민들의 꾸준한 목소리가 마침내 국회에 가닿아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의가 너무도 반갑습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너무 늦게라도 옳은 방향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반갑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변화가 이제 비로소 입법이라는 실질적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폭력의 예외를 정당해온 조항을 삭제하고 소싸움을 민속 경기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전통은 고통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과 비명 앞에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구조를 발견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나눠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